당신 자신을 위한 책에 관한 모든 이야기 장첸 공선생의 Check Yourself. 네, 책을 통해서 당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아주 유익한 시간이죠. 장첸과 공선생의 Check Yourself. 네, 오늘도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장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공선생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공선생님. 네.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제가 오늘 오늘이 아니라 한 엊그저께부터 감기 기운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촬영도 있고 일정을 소화해야 하다 보니까 이 컨디션으로 안 될 것 같다 해서 오늘 수액도 맞고 왔습니다. 오우. 네. 괜찮았나요? 좀 나아졌어요. 아, 그래요? 나아졌는데도 오늘 목소리도 좀 고르지 않을 것 같고 네. 잔기침을 좀 할 것 같은데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 너른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네, 네네. 아주 다행히도 오늘은 책 소개를 또 제가 하는 날이기 때문에 네, 그게 진짜 다행이에요. 네, 우리 공선생 차례였으면은 아마 저희가 녹화를 쉬지 않았을까. 음. 그리고 그거 뭐 저한테 옵는 건 아닙니까? 없는 건 잘 모르겠네요. 제가 모르겠다고요? 감기 기운보다도 약간 요즘 피로가 좀 많이 쌓여가지고 네. 편도가 좀 부었어요. 오우, 그 부은 게 이제 감기 몸살 형태로 나타난 것 같은데 코가 막히거나 목이 아프거나 그런 거보다 편도가 붓고 온몸이 좀 아픈 게 좀 크거든요. 그래서 옮지는 않지 않을까요? 네. 다행입니다. 그니까요. 만약에 옮는다고 하더라도 네. 뭐 저는 공선생을 용서할 겁니다. 아하. 오늘의 또 주제가 용서다 보니까 어호, 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안 옮길 바라겠고요. 뭐 저도 지금 네. 오늘 저희가 저녁에 촬영을 하고 있는데 낮에 야구장 갔다가 네. 야구는 지고 야근 치고. 술은 술대로 먹고 술 드시고 오신 거예요? 엄청나게 먹었죠. 진짜요? 그 깨지고 있는데 어떻게 술이 안 넘어갑니까? 아. 그래서 오늘 더욱더 재밌는 방송이 되지 않을까. 아하. 네, 더 즐거운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한 명은 감기에 걸렸고 한 명은 술에 취해 있네요. 도저히 뭐 멀쩡한 놈들이 없는 저희 그러게요. 방송이지만 저희가 나누는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저희 책 Yourself죠. 네, 여러분들 자신 책 Yourself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책 방금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용서라는 책 제가 들고 나왔습니다. 앞에 어허. 보이시죠? 네. 드래곤 웨스트. 네. 네. 용서. 진짜 네. 제목이 간결하네요. 진짜 딱 용서. 그러게요. 그쵸. 용이었으면 더 간결했을 텐데. 이응이었으면 뭐 더 간결했을 텐데. 그러면 이응씨. 달라이라마 스님께서 네. 이응 이러고 좀 가벼워 보이지 않을까. 그쵸. 이 책은 우리 이제 달라이라마라는 분과 네. 빅터 첸이라는 분이 공동 집필을 하신 책입니다. 네. 두 분이 함께 쓰셨는데 뭐 함께 썼다기보다는 이제 빅터 첸 씨가 달라이라마라는 분과 함께 다니면서 보고 듣고 느낀 점들을 이제 구술하면서 그렇게 스토리라기보다는 에피소드들 위주로 네. 진행이 되는 책인데 네. 달라이라마라는 이름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예, 들어는 봤는데 네. 정확히 어떤 인물이고 어떤 걸 하셨는지는 잘 모르거든요. 네네네. 네, 그래서 오늘은 책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네. 달라이라마라는 인물에 대해서 한번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달라이라마는 이제 티베트의 승려신데 네. 뭐 거의 정신적 지주이자 어떤 정치 행위도 좀 하시고 그러세요? 네, 그런 분이에요. 음, 뭐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라 해야 될까요? 대통령까지는 아닌데 네. 어쨌든 티베트에도 뭐 자치적인 그 정치 기구들이 있고 뭐 이런 의원이라든지 뭐 다 민주적인 그런 조직들이 다 존재는 하고 있는데 티베트 자체가 이제 불교가 거의 모든 걸 지배하고 있는 사회다 보니까 그 불교의 이제 수장 되시는 분입니다. 어떤 이제 티베트 불교 겔룩파라고 하는데 뭐 종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에도 뭐 조계종, 뭐 천태종 이런 게 있듯이 네. 티베트에도 이제 티베트의 불교의 뭐 99% 가까이가 아마 겔룩파일 거예요, 거의. 네, 근데 이제 그 겔룩파의 수장이신 분인데 네. 뭐 노벨 평화상도 받으셨고, 그러세요? 네, 세계 평화의 메시지를 언제나 촉구하시는 분이고, 네. 그리고 또 용서와 자비를 언제나 많이 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용서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네. 용서와 자비를 우리에게 민중들에게 네. 많이 이야기하고 설파하시는 분인데 네. 제가 이 책을 이제 집었던 이유가 좀 복합적입니다. 네. 달라이라마께서 올해 한국 나이로 89일 거예요. 네. 뭐 90 다 됐을 겁니다. 네.
뭐 신뢰되는 말이지만 네. 진짜 언제 돌아가셔도 이상할 게 없는 나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90이란 나이가 사실 적은 나이가 아니니까. 근데 그 나이 때문에 지금 제가 생각하기엔 티베트 지역이 어딘지 아시죠? 네, 대충 알아요. 네, 중국 서쪽에 붙어 있는 이제 티베트 자치구인데 그 티베트가 이제 끝물이에요, 사실. 왜 그러냐면은 달라이라마가 돌아가시면 티베트 이제 거의 지주라고 하셨잖아요. 네. 정신적, 종교적 지주인데 이분이 돌아가시면은 티베트가 중국계 될 가능성이 너무 큽니다. 아, 그래서 네. 우리 법정 스님 예전에 돌아가셨을 때도 네. 무소유가 아직도 뭐 절판돼 있나요? 그렇죠. 한동안 구하기 그랬던 것 힘들고 거의 뭐 안표 팔듯이 네. 책이 많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도 뭐 안표처럼 산 건 아니고 아, 네. 그 이제 법정 스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분의 가르침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알아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또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분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이분께서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뭔지 어떤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그동안 던져주셨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했었고 앞으로 티베트의 행방은 어떻게 될지 이것도 좀 궁금해요. 사실 국제사회에서 중국이 지금 여러 가지 공정들을 하고 있잖아요. 들어보셨죠? 네. 동북공정, 네. 서남공정, 서북공정, 탐원공정. 동북공정은 이제 뭐 우리 한반도 위쪽에 동북지역 뭐 옛날 요동반도라든지 뭐 그쪽에 관한 이제 역사 조작이죠, 사실. 예, 역사 편입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하는 거고 티베트는 아마 서쪽이니까 서남, 서북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뭐 중국은 탐원 공정이란 것도 엄청 많이 해요. 탐원이 어디죠? 탐원은 이제 근원을 찾다, 탐색하다, 원류. 네. 그래서 탐원이라고 하는데 옛날 중국 신화 뭐 네. 이런 것들을 일부는 실제로 역사화를 시키고 네. 왜냐하면 그런 증거나 사료, 자료들이 전혀 발견된 게 없는데 네. 이게 실제로 존재했다라고 네. 해서 뭐 황하문명 올려치기 옛날에 뭐 삼황오제가 실제로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역사서로 취급을 하면서 또 그런 공정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 이제 굉장한 희생양이 또 티베트인데 뭐 네. 티베트 옆에 위구르 자치구도 네. 있고 다 있잖아요. 네. 그래서 티베트의 향방이 참 어떻게 될지 걱정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네, 하고. 그게 뭐 우리나라에 영향이 아예 없진 않으니까.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우리 달라이라마님의 가르침도 그 모든 것들이 상호 의존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네. 라는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 하나하나가 참 나의 인생에도 혹시나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물론 당장 내일의 우리나라의 경제, 일자리 이런 것들이 더욱더 큰 영향을 미치겠지만 이런 또 마음의 양식도 한 번씩 갖고 보면서 그런 시간을 가져보고 싶어서 이 책을 집었습니다. 어허. 용서라는 책이고요. 네. 2004년에 쓰인 책입니다. 네. 좀 된 책이죠. 네. 2004년이면은 지금으로부터 19년 전이죠. 네. 19년 전이면은 아직 달라이라마께서 한 70 정도 되셨을 때네요. 그때 이야기인데 우리 이제 빅터 첸 공동집필하신 빅터 첸이 1970년대부터 네. 우리 달라이라마님과 달라이라마와라고 이제 좀 편하게 표현할게요. 네. 달라이라마와 친구가 됩니다. 네. 그 당시에는 이제 기자 활동가 이런 저런 집필 활동을 하고 있던 분인데 어쩌다 달라이라마와 이제 인터뷰라든지 뭐 만남을 가지게 되면서 그리고 여행을 하게 되면서 얻은 인연을 통해서 달라이라마와 지금까지도 굉장히 좋은 친구로 지내고 있고 그 빅터 첸 씨가 달라이라마와 함께 몇 년을 다니면서 혹은 몇 년을 만나면서 보고 듣고 느꼈던 것들을 구술을 한 책이고요. 뭐 스토리 위주라기보단 당연히 에피소드 위주고요. 뭐 시간선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요. 72년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다가 다음엔 90년도에 있었던 이야기를 서술한다든지 에피소드들마다 그리고 달라이라마가 만났던 사람들마다 나눴던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하나의 주제로 챕터별로 이제 엮어서 낸 책이 이 용서라는 책입니다. 그럼 궁금한 게 있는데 달라이라마 스스로 써낸 책은 없나요? 그거는 모르지. 모르겠어요. 달라이라마는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이 책이랑 네. 한 권이 더 나왔는데 네.
그것도 빅터 첸 씨랑 쓴 책이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직접 쓴 책은 제가 알기로는 없을 겁니다. 왜 거장들은 다들 직접 책을 안 쓰실까요? 바빠요. 아, 바쁘시니까. 여기도 나오지만 뭐 어디 회의 참석해서 설파하셔야 되고 맨날 어디 뭐 노벨 평화상 모임 가서 강연하셔야 되고 이런 삶을 계속 살고 있고 하루에 몇 시간 이상 명상하셔야 되고 이러니까 아마 본인께서 책을 쓸 시간은 없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또 생활이 녹록지가 않아요. 중국과의 관계가 또 안 좋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마 이런 책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용서라는 키워드를 지금 제시를 했잖아요. 네. 대체 왜 달라이라마는 용서를 이야기하는 것일까? 그리고 만약에 뭐 달라이라마 정도의 영향력이 아닌 사람이 뭐 우리 용서하고 삽시다, 자비를 구하면서 삽시다 라는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한테 크게 다가올 수 있을까요, 그게? 없을 수 있죠. 네, 뭐 네.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기 네. 때문에 일단 먼저 책 이야기를 하기 전에 달라이라마라는 인물의 배경을 한번 좀 저희 알아봅시다. 왜냐하면 그 빅터 첸 씨가 홍콩계 중국인이라고 했잖아요. 네. 이 사람이 달라이라마를 처음 만난 그 순간을 기술하던 게 있었는데 굉장히 걱정을 했다고 해요. 달라이라마가 중국인인 나를 좋게 봐줄까? 라는 걱정을 하면서 달라이라마의 첫 만남을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걱정을 왜 하는지 단지 중국이 싫어요, 공산당이 싫어요 이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먼저 알아보고 책의 내용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 티베트의 역사에 관한 이야기 먼저 좀 해봅시다. 좋습니다. 이건 이 용서라는 책에 나오진 않는 내용들인 전혀 거죠? 안 나오죠. 다 직접 조사하셔서. 네, 뭐 듣고 보고 네. 알고 있던 것들 종합해서 좀 간단하게 좀 겉핥기로 이야기를 좋습니다. 드려볼게요. 네. 저번에 역사 얘기는 안 한다고 했는데 네. 해야 될 것 같아. 네. 이건 해야 좀 그나마 이 책에 대한 이 책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리고 네. 이 책을 읽는 사람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많이 되겠죠. 그렇죠. 불교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고 네. 뭐 2세기 인도의 그 불교 스승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네. 좀 옛날 얘기들을 조금은 겉핥기로 짚고 넘어가면 더욱더 독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좋습니다.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티베트 역사입니다. 네. 자, 먼 옛날 토번 제국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엄청 옛날로 가는 거죠? 한 600년 경이에요. 그 네. 전에도 있었어요. 네. 뭐 그 당시에는 이제 중국 사설을 찾아보면 투판이라는 놈들이 있었다. 뭐 요 정도로만 기술이 돼 있고 600년 경에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좀 기록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때 등장했던 게 이제 토번 제국, 뭐 티벳, 토번 비슷하죠. 네. 뭐 한자 음차를 사용한 표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때 우리랑도 굉장히 관련이 깊어요. 이 토번 제국이. 그래요?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티베트가 뭐 독립하고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했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도 뭐 서로의 존재는 어렴풋이는 알고 있었어요. 뭐 고구려에도 투판에 관한 그 기록이 있었고 그런데 우리가 이 토번 제국에게 굉장히 큰 도움을 받습니다. 언제요? 나당 전쟁 때. 나당 전쟁. 언제인지 알죠? 네. 나당 신라와 당나라가 연합을 해서 네. 삼국을 다 싸그리 작작 박살내고 네. 통일을 한 다음에 당나라가 야, 땅 내놔 라고 해서 야, 우리가 그 땅을 왜 줘 라고 해서 벌어진 게 나당 전쟁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그 신라가 네. 거의 뭐 저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수준이었어요. 네. 애초에 삼국을 통일하는데도 힘이 모자라서 당나라와 연합을 했었고 그렇죠. 그러고 나서 몇 년이 지나서 또 통일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국력이 많이 소진이 돼 있었겠죠. 근데 그 당시에 당나라랑 싸우려면은 당연히 힘에 부치죠. 그렇죠.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토번 제국이 갑자기 당나라를 쳐요. 뒤로 이렇게? 그 서쪽에서 와, 네. 쟤네 지금 바빠 보인다. 치자라고 해서 토번 제국이 쳐들어옵니다. 빈집 러시를 갖고. 그렇죠. 네. 수도까지 먹혀요, 심지어. 그래요? 그 당시 당나라의 이제 수도가 장안, 지금 중국의 시안성인데, 네. 그럼 당나라 어떻게 해요? 다시 빼야지. 그렇죠. 와, 지읒됐다 해가지고 뒤로 빼서 신라는 천년고도의 신라를 이어갈 수 있었다. 그런 형제의 역사. 나라군요. 예? 형제의 나라군요. 그렇죠. 터키와 네. 우리나라와 티베트는 형제입니다. 네. 네. 토번 제국 그리고 투르크 제국 사랑합니다.
어쨌든 요때 우리나라랑 또 관련이 있는 역사가 있었고 음. 이 당시에 이제 토번 제국으로서 통일이 돼서 굉장히 커져요. 당나라가 한 요만했다 치면은 토번 제국은 한 이만했습니다, 진짜로. 많이 컸네요. 네. 요 당시에 이제 당나라가 한번 통수를 맞고 나니까 네. 와 얘네 큰일 났다 해가지고 평화 조약을 맺어요. 아, 네. 우리 싸우지 말자라고 네. 해서 토번 제국이 동쪽으로는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네. 키르기스스탄까지도 네. 토번 제국의 땅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엄청 넓었겠다. 네, 맞아요. 네. 그 당시에 이제 이 통일 토번 제국을 이룩했던 게 송첸 캄포라는 사람인데 아까 어렵다. 이제 그 전에는 기록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네. 이 사람 때부터 이제 토번에 대한 기록들이 확실하게 나타나기 시작해서 이 사람이 이제 기록상 존재하는 최초의 토번 제국의 왕이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통일을 하고 나면 이제 나라를 다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때 이제 티베트가 끌어왔던 게 불교예요. 아. 600년경이라고 했잖아요. 네. 600년경이면 인도에서 불교가 한참 성행할 때예요. 아마 네. 뭐 무굴 제국 그때가 정확히 언젠지는 기억이 안 나요. 네. 무굴, 굽타 막 이렇게 넘어갈 텐데 이슬람이 이제 인도를 박살냈던 게 1000년대 들어와서 아닙니까? 그래요. 네. 네. 그 전까지는 이제 불교가 융성을 했었죠. 네. 지금은 뭐 인도에서 불교 믿는 사람이 아마 8% 가까이밖에 안 맞아요. 된다라고 많이 안 알고 있는데 된다고. 이 당시 그래서 인도에서 불교를 들여옵니다. 네. 통치 체제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통치 체제, 조선의 통치 체제 뭐였죠? 우리 저번 유교. 시간에 해봤잖아요. 그 유교, 네. 성리학, 주작. 그리고 고려는 불교였죠. 네. 이 사람들도 불교를 끌어와요. 왜냐? 내가 너희를 통치하겠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야 우리 이제 불교라는 걸 믿을 건데 이 안에서 우리 이제 뭐 잘 살아보자라는 약간의 사람의 마음을 허물어뜨리는 경계를 좀 약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언제나 정치에선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쵸. 네, 서양에서는 기독교가 그랬고 그렇죠. 그래서 불교를 들여와서 본격적으로 이제 불교가 티베트를 장악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 지방 사람들은 원래는 샤머니즘을 거의 많이 믿었어요. 네. 뭐 이제 주술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지금 티베트 불교, 라마교라고 하는데 티베트 불교 하면은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가 혹시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없어요? 네. 주황 색깔 이런 거 두르고 있고 네. 항상 뭐 산 꼭대기 이런 데서 네. 막 리본 같은 거 이렇게 매달려 있고 네. 막 이렇게 깃털 같은 거 요상한 장식들 많이 매달려 있는 그런 불교가 지금 티베트 라마교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동네 사람들이 믿던 토속 신앙하고 이제 결합이 된 거예요. 합쳐졌구나. 불교가. 네. 우리나라 들어와서 호국 불교가 되듯이 네. 세상에 없던 살인을 허용하는 불교, 네. 호국 불교가 됐듯이 이 당시 이제 원래 토속 신앙과 불교가 이렇게 짬뽕이 됩니다. 짬뽕이 되어야 이 사람들한테 야 불교는 네. 뭐 갑자기 뭐 이렇게 튀어나온 뭔가 새로운 그 이상 어려운 게 아니고 니네가 믿던 거랑 크게 다르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거 믿고 너네가 원래 하던 것도 해도 돼. 원래 믿고 이렇게 잘 따라와. 네. 라고 하려면 어느 정도의 믹스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믹스가 된 채로 네. 정치와 경제 거의 모든 면에서 이제 불교가 좀 영향을 크게 미치기 시작해요. 나라에서 그렇게 해버리면 네. 다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뭐 불교 신자들에게 등용 우선권을 준다. 혹은 어떠한 사찰에게 뭐 이 마을의 관리 권한을 준다. 네. 이런 식으로 정책을 펼치면은 뭐 불교가 장악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이제 시간이 지납니다. 네. 아까 600년대부터 쭉 지나서 900년에서 이제 1100년대로 이제 거슬러 올라와요. 500년이 거의 지났죠. 이때 우리나라는 고려 시대 때인데 이때는 이제 거의 끝판입니다. 불교가 정말 모든 걸 장악해버려요. 정치, 경제, 군사까지도. 아, 진짜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네. 사찰마다 네. 군대가 있어요. 사병이. 우리 삼국지 보면 네. 그 뭐 태수 이런 사람들이 네. 자기 사병 갖고 있잖아요. 네. 뭐 저 고려 때도 그랬고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찰들이 그런 역할을 한 거야. 그리고 이게 폐단이 계속 되다 보면은 당연히 부패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어떤 사찰에는 특권을 뭐 더 주고 우리 사찰도 저 특권을 얻기 위해서 로비를 한다거나 사람들을 괴롭히기도 할 거고 뭐 백성들한테 삥을 뜯기도 할 거고 이런 식으로 폐단이 계속되다 보니까 네. 결국에는 이제 부패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는 굉장히 중세 유럽의 기독교랑 너무 닮았어요. 그러게요. 그리고 뒤에 나올 얘기도 진짜 비슷합니다. 네.
그럼 이 부패가 계속되었다. 네. 난세가 찾아오면 뭐가 등장합니까? 영웅이 등장하죠. 네. 이 부패를 청산하고 네. 불교 붓다의 가르침 그대로 좀 갑시다. 이러지 좀 맙시다. 네. 라고 주장하는 겔룩파라는 종파가 생겨요. 그 겔룩파의 수장이 네. 달라이라마인 겁니다. 오. 신기하죠? 네. 네. 그런데 겔룩파가 이제 튀어나왔어요. 네. 나왔는데 이것도 이제 종교혁명하고 비슷하죠. 그러네요. 성경 그대로 좀 합시다라고 네. 하면서 이제 뭐 95개조 반박문을 통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뭐 95개조 반박문을 쓰지는 않았겠지만 네. 뭐 나름의 종교 개혁 그리고 정치, 경제 개혁이 일어나서 네. 겔룩파라는 그런 집단이 튀어나오는데 튀어나오긴 했는데 여기는 좀 중세 유럽하고 다른 게 네. 아까 사찰마다 뭐가 있다 그랬죠? 사병이. 군대가 있다 그랬잖아요. 네. 여기는 전쟁을 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쟤네랑 싸워서 네. 이겨야 돼. 근데 당장 이제 튀어나온 네. 이제 뭐 신생 학파가 네. 무슨 힘이 있어요? 그쵸. 근데 이때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1100년대쯤 뭐 900년대 요때쯤 되면은 그 고려 시대라고 했잖아요. 네. 우리 저번에 고려가 어디에 속국이나 다름없다라고 했었죠? 원나라. 네. 원나라의 이제 전신이 몽골 제국이잖아요. 이때 몽골 제국이 싹쓸이를 합니다. 네. 뭐 유라시아 대륙을 싹쓸이 했었죠. 네. 티벳도 이때 먹혀요. 먹힌 상태에서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던 거야. 네. 이때가 이제 한 1239년 네. 몽골 제국이 이제 티베트를 완벽하게 점령을 합니다. 근데 몽골 제국이 번성하게 된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확장력을 지니게 됐던 원동력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융통성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방을 쳐들어가면은 뭐 다 죽이고 다 없애고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는 내버려 두고 종교, 뭐 학문 이런 것들을 유지한 채로 이 사람들이 그대로 살아가게끔 내버려 두되 네. 땅만 몽골 제국해라. 대신 개기면 죽인다. 이런 스탠스를 취했기 때문에 몽골이 진짜 빨리 확장을 성공한 거였거든요. 티베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몽골이 여기를 쳐들어 와놓고 보니까 얘네는 불교가 뭘 다 해먹고 있네? 라는 생각을 한 거야. 그리고 이제 쳐들어가고 나서 아까 이제 너네 뭐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할 거 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려면 어느 정도의 협상과 좀 그런 게 필요할 거 아닙니까? 회담 같은 게. 네. 그 회담을 열었더니 그 티베트 대표라고 했는데 승려들이 이렇게 나온 거야. 네. 얘네는 그걸 보고 확신한 거죠. 얘네는 불교가 전부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때부터 몽골이 승려들에게 모든 권한을 줘요. 불교 승려들에게. 그 이전보다 더한 권한을 주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원나라 때 뭐 왕실에 원나라 사람들 다 꽂아 넣었다 했잖아요. 네. 뭐 이거랑 비슷한 그런 걸로 자기들한테 충성하는 승려들에게 권력 주고 네. 군사 주고 뭐 경제권 주고 이렇게 해서 승려들이 뭐 아주 장악을 하게 돼요. 네. 이 상태를 이제 계속 보던 겔룩파가 이걸 어떻게 참습니까? 그리고 승려라고 해도 권력을 사람이 가지면 더욱더 부패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아까 사찰들끼리도 싸우고 막 그렇게 난리가 일어났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겔룩파가 드디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근데 아까 신생학파니까 힘이 없다고 했잖아요. 네. 몽골의 힘을 빌려요. 몽골은 왜 도와주죠? 아예 나라를 만들어버리기 위해서. 아. 그러니까 몽골은 쓸고 지나갔는데 네. 얘들은 그대로 티베트인 거예요. 네. 근데 겔룩파가 몽골한테 야 우리 쿠데타 할 건데 도와주면 네. 아예 그냥 니네 나라로 하게 해줄게. 아. 이런 제안을 한 거지. 나라를 팔아먹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미 점령 당했잖아요. 고려랑은 약간은 네. 고려도 사실 뭐 저번에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고려도 사실 그 당시 세계 지도에는 표기도 안 돼 있어요. 속국이라는 칭호만 남아있다 뿐이지 사실상 원나라였는데 네. 이때도 뭐 마찬가지였겠죠. 티베트라는 뭐 지역 이름이 남아있을 뿐이지 네. 점령을 이미 당해버렸으니까 네. 여기는 뭐 우리 땅이 아닌 거야 사실. 그리고 우리는 이 종교의 정화가 우선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했겠죠.
그래서 코슈트 칸국이라는 나라가 건설이 됩니다. 네. 칸국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네, 들어오는 봤어요. 일칸국, 네. 킵차크 칸국, 네. 오고타이 칸국 다 이제 몽골 제국이 분열되면서 나타난 그런 칸국들. 칭기스칸 할 때 칸이 다스리는 나라다 해서 네. 칸국이라고 하는데 그때 나왔던 게 코슈트 칸국이에요. 음. 이 코슈트 칸국 드디어 겔룩파가 이제 뭐 염원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네. 얼마 못 갑니다. 개박살이 나요. 음. 준가르라는 집단이 있습니다. 뭐 나라라고 보기도 약간은 애매하고 유목민들 떼거지인데 여기가 이제 준가르라는 게 갑자기 튀어나와서 얘들을 다 멸망시켜요. 아주 오랜 뒤에 시간이 흘러서 네. 그때 이제 먼 나라 지나고 막 청나라 때인데 네. 청나라 때 와서 준가르가 그 지역을 다시 싹 먹어요. 네. 이때 이제 청나라가 준가르 때문에 항상 골머리를 굉장히 썩었거든요. 네. 왜냐면 지네 나라 국경이 있고 뭐 티베트 지방이 있고 준가르가 여기 있는데 얘네가 자꾸 쳐들어오고 약탈하고 막 백성들 잡아다가 죽이고 난리를 부리는 거야. 근데 이제 청나라 최대의 영토를 개척했던 걸륭제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예, 걸륭제가 준가르를 아주 그냥 멸망을 시킵니다. 뭐 정복한 정도가 아니고 저것들은 그냥 다 죽여라. 네. 그래서 준가르 인구의 90%를 다 사살해요. 그 정도로 빡쳐 있었다 청나라가. 네. 그럼 보세요. 코슈트 칸국이라는 나라를 만들었어. 네. 근데 준가르가 얘네를 다 먹었다 했죠? 네. 얘한테 개털려서 그 준가르를 청나라가 작사를 냈다. 네. 그러면 이제 티베트는 어느 나라가 되죠? 청나라가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그죠? 네. 맞아요. 네. 그렇게 지금까지 온 거예요. 티베트가. 그래서 이런 역사가 있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청나라가 됐습니다. 청나라는 이제 티베트는 이제 청나라의 뭐 속국이라고 보기도 애매하죠, 사실. 네. 그냥 청나라 땅인 거예요. 그러게요. 벌써 주인이 몇 번 바뀌었는데. 네. 근데 여전히 티베트 요 사람들은 네. 자치권을 주장하고 있었고 이때도 굉장히 많이 분열이 돼 있었대요. 네. 청나라랑 화친하자. 네. 아니면 독립을 해야 된다. 네. 이렇게 해서 막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지. 근데 청나라 입장에서는 그걸 뭐 두고 싶어요? 그렇죠. 독립하게 두고 싶지가 않잖아요. 네. 그리고 근데 티베트는 여기 우리나라 땅이다. 우리가 살던 우리 민족의 우리 땅이었다. 네. 그러므로 독립을 해야 한다라고 계속 외치기 시작합니다. 네.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청나라 말에 네. 청나라가 진짜 나라가 개판이었잖아요. 네. 이때 1800년대 초반이었는데 요때 이제 티베트가 독립하겠다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네. 왜 그랬느냐? 이거로부터 몇 년 뒤에 아편 전쟁이 일어나요. 네. 아편 전쟁 뭔지 아시죠? 네. 아편 때문에 네. 청나라랑 영국이랑 아주 싸운 거 아닌가요? 개처럼 싸운 네. 개처럼 터진이죠. 깨진. 오도 터진. 네. 네. 1, 2차에 걸쳐서 네. 그 아편 전쟁이 일어남과 동시에 아편이 청나라를 거의 장악했었죠. 나라 꼴도 개판이었고 이때 뭐 정치하는 사람들 왕족들은 거의 다 그냥 거의 대가리가 완전 나간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티베트가 이때 각을 본 거야. 네. 야 지금이다. 쟤네 지금 작살 나 있다. 지금 독립하자 하고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어허. 결국엔 쿠데타를 일으켜요. 성공까지는 아닌데 일단 일으켜요. 네. 그로부터 이제 뭐 또 시간이 지나서 아편 전쟁 일어나고 뭐 청나라 완전 뒤집히고 뭐 서태후가 죽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결국에는 신해 혁명이라는 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지금의 중국이 청나라가 이제 사라지게 된 결정적 계기가 신해 혁명인데 그게 이제 1911년도예요. 네. 근데 이때 신해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청나라가 끝났습니다. 이렇게 된 게 아니고 네. 그 당시 이제 군벌들 삼국지 그것처럼 군벌들이 뭐 거의 한 30-40명의 군벌이 각자 자기 땅을 통치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거기가 그 당시가. 그러니까 이 세력들이 또 엄청 많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신해 혁명의 주역은 순원 선생이었고 그 당시 이제 조금 뭐라 해야 될까요? 이제 차세대 주자들 이렇게 등장했던 게 마오쩌둥, 모택동, 그리고 뭐 장제스, 그리고 뭐 또 잠시 중화 제국을 선포했던 또라이 하나 있는데 뭐 원세계라고 위안스카이 이것도 옛날 다큐에서 역사 시간에 들어봤을 거예요. 네. 뭐 그런 사람들이 다 있는데 얘네가 봐도 네. 봐요. 티베트 쟤네가 독립을 해. 네. 지금 우리는 다 분열돼서 싸우고 있긴 하지만
쟤네가 지금 독립을 하면은 언젠간 내가 먹을지도 모르는 이 땅의 일부가 잘려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반대를 합니다. 아. 공산당이든 민주당이든 뭐 제국주의든 뭐든 그냥 다 한마음 한뜻으로 티베트 독립을 계속 막고 아. 비난하고 네. 지탄하고 네. 그러고 있어요. 이때 이제 영국이 입김을 넣어요. 네. 왜 그랬냐면은 그 당시 인도가 네. 영국령 인도 제국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 티베트가 독립을 못하고 중국이 되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청나라가 되어버리면 얘네랑 국경이 맞닿게 되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이전에 또 이미 전쟁도 해서 뭐 영국도 이제 청나라 상대로 참 뭐 좋은 조약들 많이 맺어놓긴 했지만 네. 어쨌든 부딪히는 건 피곤한 일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 살짝 걸쳐서 또 러시아가 있거든. 네. 난 얘네도 싫은 거야. 네. 티베트가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음. 그래서 영국이 계속 입김을 넣어서 어떻게? 우리는 티베트 독립 지지한다. 아하. 찬성한다. 시켜라. 영국이 영국했네요. 그렇죠. 이 당시 청나라는 뭐 영국 거의 발밑에 기어댕길 때였으니까 독립시켜 해가지고 티베트가 잠시 독립을 해요. 해요. 네, 결국엔 해요. 했는데 뭐 그것도 뭐 정확하게 진짜 나라의 형태를 갖추고 이런 것까지는 아니었고 네. 영국이 계속 입김을 넣고 뭐 압박을 주는 상태 뭐 네. 이 정도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납니다. 네. 11년도 조금 지나면 1차 대전이 끝나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죠. 네. 이때 이후로 갑자기 영국이 독립을 지지를 철회해요. 티베트 지지를 철회해요. 왜 그랬느냐? 네.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이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나라 3.1운동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그 민족 자결주의. 아, 네. 들어본 적 있죠? 네, 들어봤죠. 네, 미국의 우드로 윌슨 아저씨가 네. 민족 자결주의라는 거를 뭐 전 세계에 계속 이제 뿌려요. 네. 그리고 뭐 미국이면은 2차 대전 이후면은 승전국이니까 네. 힘도 세고 그리고 미국 건국 때부터 영국이랑 미국이 계속 사이 서로 안 좋았고 사실 견제만 계속 했잖아요. 네. 그 와중에 지금 식민지 다 이제 뱉는 네. 그런 분위기고 이런 와중에 영국 니들은 아직도 식민지라고 지금 저걸 갖고 있냐? 미쳤냐? 뭐 이렇게 미국이 계속 비난을 하는 거야. 그럼 어떡해요? 영국이 인도에서 나와야지. 그렇죠. 그러면은 얘들은 명분이 없잖아. 지들이 왜 뭔데 티베트 뭐 독립하네 마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영국이 힘이 빠지면서 자연스럽게 티베트가 다시 중국 땅이 돼요. 뭐 이게 되게 물 흐르듯이 병합된 건 또 아니었습니다. 네. 2차 대전 끝나고 50년에 이제 중국 인민공화국이 중화인민공화국이 탄생을 하잖아요. 그 전에 뭐 장제스는 대만으로 튀었고 원세계는 죽었고 뭐 등등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마오쩌둥의 중국이 시작된 거예요. 이때부터 티베트를 침공을 해 계속. 탱크 막 끌고 들어가서 막 사람들 잡아 죽이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 땅이다. 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또 이제 1년이 지나서 갑자기 마오쩌둥이 근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치권 인정해주겠다. 대신 니들은 중국이라는 이 테두리 안에만 남아 있어라.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보면 그동안 티베트가 600년대 뭐 이후로 그래 뭐 1000년대 이후로 1000년 전에 그 이후로 뭐 자기 나라가 자기 땅이었던 적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요때도 마찬가지로 그럼 자치권을 그냥 인정해 줄 테니까 뭐 그냥 중국 안에만 편입돼 있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 안 건드리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티베트 입장에서는 뭐 받아들일만 하죠. 받아들였는데 1959년에 또 쳐들어가요. 네. 갑자기 또 쳐들어가요. 네. 그래서 요때는 이제 막 스님들이 이거 사진도 찾아보면 있어요. 스님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앉아가지고 탱크랑 이런 거 오는 거 막아요. 네, 몸으로 이렇게 비폭력 시위하면서 뭐 암만 그렇게 막는다고 해도 뭐 그래도 모든 인명 피해를 막을 수는 없었겠죠. 그렇죠. 탱크 뭐 이렇게 밀고 들어오는데 이때 이제 달라이 라마가 네. 인도로 망명합니다. 망명을 해서 인도에 이제 인도 북쪽 끄트머리에 보면은 티베트랑 국경이 거의 다 있는 지역에 네. 다람살라라는 곳이 있어요. 네. 여기에 이제 지금까지도 티베트 망명 정부가 여기 수립이 돼 있어요.
그래서 티베트는 지금 정식으로 국가로 생각되지 않는 곳이에요. 망명 정부만 있는 거고 티베트 하면은 지금은 이제 중국 자치구라고 편입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요때 이제 달라이 라마가 네. 와 너무 살상도 많이 일어나고 네. 이걸 못 견디니까 망명을 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잘못되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뭐가 보면은. 잘못됐죠? 지금까지 오게 된 이유가 네. 여기서부터 뭔가 잘못된 게 일어나요. 네. 이때 달라이 라마가 다람살라로 이동을 하는데 네. 판첸 라마라는 사람이 안 따라와요. 그 사람 누군데요? 갑자기 등장해서 누군지 모르겠죠. 네. 자, 달라이 라마, 판첸 라마, 라마교의 성자들이에요. 아. 그리고 지금 달라이 라마는 14대 달라이 라마예요. 대박. 제가 그거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뭘요? 아까 달라이라마가 등장했다 했잖아요. 네. 그럼 이 사람 700살, 800살, 1000년 전에. 1000년 몇 살인 거지?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네. 14대 달라이라마 인 거구나. 달라이 라마는 직책 이름입니다. 아. 직책이에요, 직책. 그래서 지금 계신 분이 14대 달라이 라마고 네. 지금 요때 망명 정부 세운 달라이 라마도 지금 달라이 라마예요. 이 사람은 지금의 달라이라마고. 네. 어쨌든 요때 판첸 라마라는 사람이 안 따라와요. 판첸 라마 또 직책이겠죠? 이 두 사람은 서로 환생을 하는 존재라고 티베트 불교에서 명시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서로의 환생체를 이 사람들이 찾아주는 거야. 뭔 얘기인지 이해돼요? 만약에 달라이 라마가 오늘 죽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환생을 해야 되잖아. 네. 그러면은 누가 환생을 한 건지 어떻게 알아? 그죠? 그걸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판첸 라마인 거예요. 저 아이가 달라이 라마의 환생이다. 네. 내가 보니까 쟤가 맞다. 이렇게 해서 정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 환생체를 찾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정치적인 입장으로 보면은 다음 달라이 라마를 지목하는 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서로를 지목하면서 이렇게 계속 14대 뭐 13대 이런 식으로 넘어온 거예요. 네. 하나의 규칙이 있는 게 뭐냐면 네. 어느 한쪽이 죽으면 3년 안에 그 다음 대상을 지목해서 세워놔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판첸 라마가 죽었다. 네. 그러면은 오늘로부터 3년 뒤인 2025년이 아니고 2026년이네요. 그렇죠. 2026년 몇 날 며칠 안에 다음 판첸 라마를 세워야 한다. 이런 규칙이 있어요. 그래요? 이 규칙 때문에 지금 네. 골머리를 쏟고 있는데 그거 이따 얘기해 드릴 거고 어쨌든 판첸 라마가 이런 사람이에요. 이때 그러니까 둘이 같이 뭐 거의 뭐라 해야 될까요? 일심동체처럼은 아니더라도 티베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인 거죠. 민중들이 보기에는 둘 다 굉장히 높은 성자로 보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뭐 전권 자체는 달라이 라마한테 다 있고 판첸 라마는 뭐 이런 정치적인 거나 이런 거엔 관여를 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이때 판첸 라마가 안 갑니다. 왜 안 가냐면은 우리가 지금 여길 티베트를 버리고 떠나면 여기 남은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 그렇죠. 그렇죠. 그쵸. 네. 이런 생각 때문에 판첸 라마는 남기로 해요. 둘 다 맞는 얘기죠. 맞아요. 단지 노선이 달랐고 네. 생각이 달랐던 건데 이게 이제 지금의 화근이 된 거지 사실은. 결국에는 티베트로 망명 정부를 달라이 라마가 세웠고 판첸 라마는 티베트 본토에 남아서 저항을 했는지 뭐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결국 중국한테 잡힙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요. 네. 몇 년 동안 뭐 고문 받고 두드러 맞고 이러고 나왔는데 이 사람이 나오자마자 네. 중국 공산당을 지지하는 거야. 아. 얼마나 안에서 네. 거시했으면 네. 그걸 보는 달라이 라마는 갑자기 속이 뒤집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달라이 라마가 공식적으로 그 판첸 라마를 비난하기까지 합니다. 이 당시에 되게 옛날이에요. 70년대인가 80년대인가 그랬는데 비난하기까지 해요. 어쨌든 네. 그렇게 또 이제 갈라진 채로 시간이 지나서 1989년에 판첸 라마가 사망합니다. 네. 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죠? 다음 판첸 라마를 달라이 라마가 지목을 해야 되잖아요. 네. 이게 순조롭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딱 상황을 놓고 보면 어렵겠죠? 어렵죠. 네. 달라이 라마는 지금 다람살라로 그쵸. 인도에 망명해 있고
판첸라마는 중국 본토에서 그 티베트에서 사망을 했어. 근데 판첸라마를 지목하려면 티베트 안에서 해야 된다는 거야. 티베트 땅 내에서. 그래요. 이거 어떻게 해? 네. 갔다가 뭐 잡힐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뭐 암살당할 수도 있는 거고, 골치 아프죠. 그리고 중국 공산당에서도 관심이 많겠죠. 그렇죠. 너무 궁금한 거야, 이 사람이 어떻게 할지를. 왜냐하면 판첸라마가 자기들 입맛에 맞는 혹은 중국 공산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된다. 이러면은 달라이라마만 죽으면 티베트는 이제 자기들께 되거든. 왜냐면은 자기들 편인 판첸라마가 다음 달라이라마를 지목해야 하니까. 친중국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을 지목해버리면 끝이니까. 그래서 질질 끌어요. 네. 근데 몇 년 안에 정해야 된다 했죠? 3년. 못 정한 거예요, 사실. 아. 그러다가 1995년에 갑자기 달라이라마가 기습으로 어떤 아이를 지목해요. 근데 그 지목이라는 게 네. 이렇게 지목하나 이렇게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찍고 째는 거죠. 그래?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닌데 저 사람이 저 네. 아이가 판첸라마의 환생이다. 네. 그러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줌 끼고 하면 안 되나? 95년이라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그 사람을 지목합니다. 이렇게 뭐 서신을 보낼 수도 있고, 뭐 전화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나 보네요. 뭐 안 되지 않을까요? 그쵸. 나름 뭔가 1000년 넘게 그쵸. 이어온 종교적 전통인데. 그리고 뭔가 이제 높은 그 자리를 뽑아야 하는 거니까 나름의 이런 의식 같은 것도 있을 그럼요. 거고. 최소한 만나서 이런 거라도 이렇게 그쵸, 해준다거나 이렇게 얼음땡 하듯이 하면은 뭐 되는 건 아니지 않게 그쵸. 아니기 때문에 어려웠겠죠. 어쨌든 기습으로 어쨌든 지목을 해요. 네. 6살짜리 애인데 어. 겐둔 초이킨 리마라는 아이를 네. 지목을 했는데 네.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아니랬죠. 달라이라마가. 네. 네. 기습으로 지목을 하면 뭐 합니까? 3일 뒤에 이 아이가 잡혀가요. 중국 공산당에 잡혀가요. 설마 사상 교육을 또. 국가 반역죄로. 아. 6살짜리 애가 국가 반역죄로 잡혀가요. 잡혀가서 아직까지 생사를 모릅니다. 아 지금도. 네. 2015년에 네. 그 중국 내부 언론에서 기사화된 게 하나 있긴 한데 네. 뭐 잘 있다. 네. 이 사람은 지금 뭐 이런저런 걸로 방해받고 싶지 않아 하며 네. 그런 뭐 정치적인 뭐 이런 것들에 관해서 굉장히 뭐 관여하고 싶어 하지 않고 네. 평화롭게 그냥 잘 살고 싶어 한다. 네. 이렇게만 기사를 하나 딱 띄운 게 있고 그 외의 소식은 전혀 없습니다. 그럼 보세요. 판첸라마가 아직도 없죠? 네. 2010년에 중국에서 네. 갑자기 판첸라마를 지목을 해서 네. 이 사람을 이제 올려요. 네. 그 사람이 지금도 판첸라마예요. 아. 근데 보세요. 1000년 넘게 이어온 네. 티베트 종교에 얽힌 그런 문화인데 중국이 지들 마음대로 지금 판첸라마를 세운 거 아닙니까? 그쵸? 이게 지금 뭐 가능한 일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제 중국 인민회의 같은 거 하면은 거기 항상 앉아 있어요 또. 언젠가 나중에 뉴스 보다 보면 한 번은 볼 수도 있어요. 네. 그 회의하는데도 그 누렁 색깔 이거 있고 아, 이렇게 이렇게 앉아 있는 돼지 한 마리 있거든요. 네. 또 잘 먹어가지고 어. 요즘 살도 쪘어. 어. 기알첸 노르부라는 사람인데 네. 언젠가 한번 보면은 아 저 사람이 판첸라마구나라는 걸 알게 될 수도 있어요. 아 저 사람 판첸라마다라고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네. 자 어쨌든 지금 이 상태예요. 네. 중국과 티베트의 관계는 이 상태입니다.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네. 정말 달라이라마가 죽으면 네. 티베트는 끝나는 거잖아요. 그쵸? 이제 뭐가 됐든 안 됐든 판첸라마는 아무리 가라라고 해도 판첸라마라는 사람이 지금 얘네가 세운 거긴 하지만 이 사람이 다음 달라이라마 그냥 뭐 공산당 사람으로 지목을 해버려도 끝나는 거잖아요. 티베트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참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뭐 그런 지금 현대를 보내고 있는데 그래서 네. 그 저 티베트의 수장이신 달라이라마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가 저는 궁금했고
이런 사람이 이야기하는 용서라면은 네. 중국인을 용서한다고 하는 거면은 정말 강력한 메시지가 아닐까. 보세요. 티베트에서 중국은 지금 뭐 서로 못 죽여서 안달인 거예요, 사실은. 그렇겠네요. 아무리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고 네. 라마교가 이제 국가의 근간이 돼서 마음의 수양이 뭐 많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뭐 티베트에도 반군이 분명히 있었고 중국과 내전도 있었고 분명히.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과 티베트의 관계는 쉽게 볼 수 없는 그런 관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사람들을 용서한다라고 말씀하신 달라이 라마는 저 어떠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었을까?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용서라는 것은 무엇일까? 네. 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우리 2부에서는 그 얘기 좀 해봅시다 이제. 드디어 저도 말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왜 그동안 말을 안 했어요? 그냥 듣는데 시간이 너무 금방 훅훅 간 거 같아요. 그래요? 네, 너무 재밌는데요? 진짜 재밌었어요. 다행입니다. 네. 네, 여러분들도 재미있으셨기를 네. 좀 바라면서 2부에서는 그래서 그런 역사를 가지고 그런 아픔들을 가지고 있는 티베트 민족의 대빵인 달라이 라마가 어떤 이야기들을 했고 네. 그리고 이 사람이 말하는 용서는 무엇인가 네. 그리고 우리는 용서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가 경험해본 용서라는 것은 무엇이었는지 네. 이런 것들을 좀 2부에 나눠보도록 합시다. 좋습니다. 좋아요? 네. 네, 그러면은 저희 체크 요셀프 오늘 용서편 1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한 주간 기다려 주시고요. 네, 저희가 늦더라도 용서해 주시는 그런 한 주가 됐으면 좋겠네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